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분석 주제는 이름만 들으면 조금 무시무시하죠? 바로 결정 전이동역학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결함들이 대체 어떻게 쇠창살을 휘게 만드는 거창한 물리적 변형을 일으키는지 그 엄밀한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미시적 세계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물리적 변화로 이어지는 이 흥미로운 여정.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결정의 변형과 기본 전이부터 시작해서요. 슬립의 한계와 교차 슬립, 전이 동역학과 소송 변형을 거쳐 마지막 활주와 상승 메커니즘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결정의 변형과 기본 전이입니다. 재료의 힘, 즉 전다 능력이 가해질 때 내부에서 어떤 기하학적인 역학이 발생하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칼날 전위, 영어로는 엣지 디슬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움직임입니다. 결정에 쫙 밀어내는 힘인 전다 능력을 주면 결정 내부로 이 칼날 전위가 스며들듯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전위가 특정 슬립면을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적인 움직임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영구적인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나선 전휘, 즉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이 등장합니다. 가해지는 힘의 조건은 방금 전 칼날 전위 때랑 100%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나선 전위는 칼날 전위가 움직이던 방향과 정확히 수직인 방향으로 전파됩니다. 내부에서 뻗어나가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직각이라는 거죠. 똑같은 힘을 줬는데도 결정 내부에서는 아예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 두 전이는 내부로 파고드는 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룰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종 결과물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칼날전이든 나선전이든 결국엔 표면을 뚫고 나가면서 결정 모양을 영구적으로 바꿔놓는 슬립 스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과정은 다른데 결과는 같다. 참 묘한 일이죠. 자, 두 번째 파트, 슬립의 한계와 교차 슬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움직임들의 어떤 기하학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는지 분석해 볼게요. 전위가 움직이면서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딱 세 단계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첫째, 힘이 딱 가해지면 내부에 링 모양의 초기 전위 루프가 생겨납니다. 둘째, 이 루프가 슬립변을 따라 풍선 커지듯 확장되는데요. 이때 칼날 전위, 나선 전위, 그리고 이 둘이 섞인 혼합 전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마지막 셋째, 이 루프가 결정의 표면에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단차가 생기고 비로소 거시적인 변형이 영구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기하학적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아까 살펴본 칼날전이 있죠. 이 녀석은 태생적으로 딱 하나의 정해진 슬립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갇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만약 이동하다가 내부에 불순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절대 그 면을 훌쩍 벗어나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죠. 그럼 나선전이는 어떨까요? 얘는 칼날전이랑 다르게 엄청난 자유의 영혼입니다. 3차원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원래 미끄러지던 슬립면에서 다른 슬립면으로 휙휙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교차 슬립, 크로스 슬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교차 슬립을 써서 3차원적으로 쓱 우회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공학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 개념, 가공경화가 등장합니다. 철사 같은 거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 나중에 엄청 뻣뻣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가공경화인데요. 전이들이 이동하다가 자기들끼리 꽉 얽혀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 결과 재료가 거시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나선 전위의 그 교차 슬립이 전이들을 더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얽힌 걸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공경화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전위 동력학과 수성 변형입니다. 지금까지 본 물리적 움직임들을 정확한 수치로 정량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응력이 커지면 전위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응력이 슬금슬금 커지다가 특정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전이의 속도가 말 그대로 지수함수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관측 사실은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칼날전이 성분이 나선전이 성분보다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다는 점이죠. 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수식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바로 V equal A 괄호 T토 bar T0 지수 M입니다. 여기서 V는 속도고 T토는 가해지는 응력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힘을 준다고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지수함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친다는 그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끝판왕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임계분해전 전다 능력, 짧게 CRS라고 부르는데요. 힘이 점점 커지다가 이 CRS라는 마의 문턱을 넘는 찰나 미시적인 전이들의 속도가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거시적 세계에서 재료가 항복해버리는, 즉 영구적으로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항복 응력의 정확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미시세계의 폭발이 우리 눈앞에 쇳덩이를 휘게 만드는 그 완벽한 연결고리인 셈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활주와 상승 메커니즘, 주변 환경이나 온도에 따라서 이 전위들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대조해 볼게요. 전위가 이동하는 방식에는 크게 활주와 상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주, 즉 미끄러지는 건 철저하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로 상온이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원래 있던 순립면을 벗어나지 않는 보존적인 운동이죠. 반면에 상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고온 환경에서 열을 받아야만 일어나거든요. 열 때문에 원자들이 확산되고 빈자리가 생기면서 전위가 원래 있던 면을 수직으로 탈선해버리는 비보존적 운동입니다. 힘이냐 아니면 뜨거운 열이냐,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분석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응력이 주도하는 활주, 그리고 열이 주도하는 상승, 이 둘 사이의 완벽하고도 엄격한 차이를 통달하는 것이 과연 향후 첨단 금속공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미시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력 표학하느냐에 따라 전기차, 우주선, 차세대 건축물에 들어갈 신소재들의 한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결함의 움직임이 거대한 산업의 뼈대를 뒤흔든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